예, 아까 좀 그 강의를 하다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할 부분이 있어서 그 2019년 그 1학기 거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거기 그 이제 65번까지는 아까 좀 설명을 했죠. 표준어가 가지는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거 이건 제가 수업을 할 때 필기했었죠. 그래서 통일의 기능,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 준거는 기준이란 뜻이고 66번의 표준어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이거는 이제 218페이지를 펴보시면 3번 표준어의 개념에서 5줄 내려와 보세요.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1항을 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우리말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언과 국문학 관계를 설명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이 방언은 이제 그 여러분 교재 228쪽 부분에 나오죠. 문학은 언어를 매제로 한다. 거기 이제 보면 그 231쪽에 우리 문학 매제로서의 방언인데 이 매제라는 건 매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매제라는 말은 매개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제와 매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2019년 1학기 문제를 조금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66번은 페이지 218쪽이라고 써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218쪽에 아랫부분에 이제 그 나온다고 그랬죠. 밑에서 5줄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고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거리가 먼 거죠. 언어를 매제로 한다. 이거는 231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현대문학에서는 공통어가 문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 맞죠? 현대문학에서는 공통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쓰는 말이죠.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에는 방언이 있다. 당연하죠. 구비문학에는 그런 방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말, 뭐 그 타작하는 노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전문학 작가들은 모두 자신의 지역 방언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그 내가 뭐 경상도 태어났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방언으로만 글을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곳의 방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8번에 보면 이 문자 언어의 기능의 주장 근거가 되기 어려운 거. KBS가 의미 전달 효과적이죠. 1번. 문자 언어는 눈을 위한 것이다. 이거 맞죠? 문자를 쓰기 때문에. 근데 4번에 소리 언어를 모르면서 외국어 서적을 읽고 배우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것도 맞죠? 그런데 3번에 보면 문자 언어는 소리 언어로 환원되어야만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문자 언어는 소리 언어 활용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냥 그것만 봐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있다, 잠깐 보자. 그렇게 하면 안 읽어도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제정과 관련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거 이것은 1933년에 이제 이 한글 맞춤법 그런 그 이론이 이제 그 생겼다고 그랬죠. 거기 248쪽을 펴보시면 나와요. 페이지 248쪽. 그걸 보면 4번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제정 바로 밑에 나오죠. 1933년이라고. 주시경의 맞춤법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거기 이제 보면 주시경의 뜻을 계승했다 세 번째 줄 나오죠. 세상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15세기 이래 전통적인 맞춤법과 다른 원리다. 이것도 맞죠. 이 현행 맞춤법의 통일하는 그런 그 기존의 원리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에는 뭡니까? 뭐 구름을 뭐 이렇게 썼어요. 구름을. 요즘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구름을 이렇게 써야 하잖아요. 그런 거죠. 박승빈의 조선어학회 그 연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249쪽에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다른 원리가 나오죠. 249쪽의 두 번째 단락에 그 셋째 줄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승빈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 연구회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에 대항하여 정음을 간행하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나오죠. 틀렸죠. 그 다음에 70번 한글 전용의 결과로 얻어질 장점 보기 어려운 거 4번, 2번이라고 그랬죠. 동음이어의 구별이 쉽게 되지 않아요. 한글로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라고 써버리면 우리말로만 이게 생각한다는 뜻인지 교통사고가 났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학기는 했고요. 자, 2018년 1학기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학기 있죠? 36번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 걸 한번 펴놓고 들으세요. 이게 한 해를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자, 36번. 자, 2018년 1학기 1학년 거. 자, 이 규보의 문조물에 주장한 바가 아닌 것은 그런데 2번을 보시면 하늘의 의지나 목적 같은 것이 인격제로서의 조물주에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이 조물주는 인격체로서의 그런 조물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격체로서의 조물주의 존재를 부정한다. 거기 3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아마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인격체로서의 조물주의 존재 부정이다. 자, 그러니까 2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글의 형식이 다른 거라고 그랬죠? 답전부, 문설, 이거 다 대화체죠. 용졸단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글이죠. 용졸단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 했던 것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안 한 그 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여러분이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페이지입니다. 용졸 단계는 10페이지를 펴보세요. 페이지. 용졸 단계에다가 페이지 10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페이지를 펴보시면 용졸 단계가 나오는데 뭐 쭉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77조는 대화체가 아니죠. 이규보의 문조물, 조물주의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사람을 내고서 오곡을 내었다. 이렇게 나왔죠. 조물주의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그 조물주의 발언이 아니라 이건 나의 발언이에요. 나의 발언. 1번 나의 발언. 써놓으세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조물주고 답전부 문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올바른 건데 2번에 보세요. 문조물의 도입부는 글쓴이의 의도를 피력하면서 시작한 데 비해 답전부는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와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 뒤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게 나왔죠? 문조물은 글쓴이의 의도가 있죠.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대개 사람이 둘째 줄에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사람을 내고 오곡을 내었으므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둘째 줄에. 사람을 내고 오곡을 내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3페이지에 그러니까 3페이지 둘째 줄이라고 38번에 1번에다가 P3 둘째 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답전부는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머물러 있는 집이 낮고 기울어지고 좁고 누추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다. 낙척불후했다는 거죠. 들에 나가 거닐다가 전부를 보았는데 커다란 눈썹과 흰 머리로 등에는 진흙이 묻은 채 손에 호미를 들고 김을 메고 있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형 묘사도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하고 나서 대화체를 시작한다는 거죠. 정도전 답전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건데 4번에 나는 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난세를 인식하고 있다. 나왔죠? 은자, 숨어있는 자, 난세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 답전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자가 나올 만한 그런 나올 수밖에 없는 난세, 아주 어지러운 세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온달전에서 바르지 않는 거, 설화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3번 이게 틀렸죠. 배제 동그라미하고 X죠. 아까 설화적 요소가 뭐라고 했죠? 관을 만지는 거라고 그랬죠. 42번 777전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3번에 체북의 출생과 성장과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서술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일종의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에피소드 중심. 이건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고 하나의 일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도자설 이것도 아까 했죠. 자, 지금부터는 내가 마땅히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의 기술은 남에게 배운 것은 분수가 한계가 있지만 아까 나왔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얻은 것은 은근 끝이 없다. 2죠. A하고 E 나온 건 2번밖에 없네. 그래서 B죠. 곤궁하고 답답한 것이 사람의 뜻을 굳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유수묘지명 올바른 거 1번에 보세요. 신을 삼는 무명노인을 우원의 대상.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우원이라는 것은 빗대어 표현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아니고요. 문설 잘못된 거 2번에 보세요. 가상적 인물인 허자가 묻고 실제 인물인 객이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문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문설이 나오죠. 그 여러분 부제로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자, 46이라고 써놓으세요. 46이라고 써놓으시고 이 문설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이 객이 제가 수업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객이 가상인 허자가 혹인 자신 이렇게 이야기했죠. 답은 2번입니다. 잘못했죠. 지금 가상적 인물은 허자가 아니잖아요. 허자는 객이 가상적 인물이니까. 그 다음에 해당 글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3번에 밀봉설의 작가는 군신간의 의리를 벌을 키우는 자와 1벌이 아니라고 그랬죠. 1벌과 꿀벌이라고 이거 하면 나왔잖아요. 그 1벌과 꿀벌이 아니라 여왕벌과 꿀벌이죠. 여왕벌과 1벌.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여왕벌이 이제 임금이고 여기 신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외국어 조기 교육이 시행돼야 된다. 조속히. 이런 내용은 아니죠. 11강을 보시면 교재 11강을 한번 보세요. 191쪽입니다. 페이지 191쪽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언어는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매체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민족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킨 힘이 된다. 언어의 지나친 획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된다. 외국어 조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 조기 교육을 여기 보시면 193쪽을 보세요. 4번은 193이라고 써보시고 193쪽에 다섯째 줄에 밑줄 쓰세요. 그렇다고 일부에서 읽고 있다는 외국어 조기 교육 같은 것을 칭송하기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8번. 로만 야콥슨이 제시한 6가지 기능 가운데 정보적 기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정보적 기능이죠. 말하는 사람, 이거는 정보적 기능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95쪽이라고 써놓으세요. 195에서 197까지 나오죠.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이다. 이게 틀렸죠. 정보적 기능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관련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 대상을 지시해서 지시적 기능. 정보적 기능은 지시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 거기 196쪽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첫째 줄에 대상을 지시한다고 하여 지시적 기능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란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퀴리 부인도 나오죠. 퀴리 부인. 196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 퀴리 부인이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해서 그것을 라듐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까지 라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근데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기능.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건 당연히 명령적 기능이겠죠. 명령적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은 197이라고 써놓으시고 명령적 기능이라고 써놓으세요. 명령적 기능. 자, 49번. 언어의 6가지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는가? 소월이 쉽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없어서를 낭송할 때는 누구든지 그 내용에 자기 감정이 감염돼 사뿐히를 짧고 경쾌하게 발음한다. 이게 바로 표출적 기능이죠. 이거는 197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표출적 기능에 보면 나오죠. 그 밑에 밑에서 셋째 줄 수월에 쉽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없어서를 낭송할 때는 누구든지 그 내용에 자기 감정이 감염되어 사뿐히를 짧고 경쾌하게 발음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출적 기능이죠. 자, 언어의 관어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관어라는 것은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죠. 관어적 기능이라는 것이. 그것은 199쪽입니다. 그래서 3번에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 뭡니까?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미학적 기능이라고 써서. 미학적 기능. 3번은 미학적 기능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자, 채말리 등이 쓴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에서 언문 창제 반대 이유가 아닌 거. 이거는 언문 창제 반대의 이유가 이제 채말리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203쪽부터 쭉 나오는데, 언문 창제는 4대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이제 조목 1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 주변의 국가들도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언문 창제는 학문 발전에 손해가 된다. 이거 조목 3에 있었죠? 국가적으로 시급한 일이 아니다. 이것도 뭡니까? 조목 5에 있었죠. 중국 주변의 국가들도 문자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틀렸고. 원문 창제 반대 상소문에 언급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설총의 이두는 비록 거칠고 촌스러우나 이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 중국의 한자가 중요하다는 소리죠. 중국은 언어와 문자가 같은데도 죄인을 다스리고 소송하는 사건을 억울하게 잘못된 일이 많다. 언어와 문자가 같은데도 죄인을 다스리고 언문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중국 글자를 빌려 통용하는 것은 둥근 구멍에 그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 4번에 보시면 4번에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통용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글자가 있겠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구멍난 모난 자루를 낀 것 같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글자를 가지고 이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쓴다는 것이 이 작가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반대 이유하고는, 그러니까 상소문에 언급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자,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서문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죠. 훈민정음 해례서문이 210쪽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언문이 비록 2번에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비의 유괴의 하나일 뿐이다. 뭐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천지자에는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에는 글이 있고 설총에 이두는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므로 껄끄럽고 막힌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글이 쉽다는 거죠. 읽어보면. 자, 표준어 사정 원칙, 교양 있는 현대 사람들이 두루 쓰는 그런 현대 서울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18쪽에 나온다고 했어요. 118쪽. 그 다음에 표준어가 아닌 거, 조금 먼지떨이 서둘렀다, 머물어가 아니라 이건 머물러죠. 머물러로 하고 써보세요. 머물어가 아니에요. 표준어에서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니, 머물러라고 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머물어가 아니라 머물러. 자, 우리나라 방언과 국문학의 설명, 거리가 먼 거, 고전문학 작가들은 모두 방언을 매개체로 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건 아니죠. 고전문학 작가가 모두 방언을 매개체로 작품을 창작하진 않습니다. 이걸 지방색 작가라고 그래.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그 지역의 토속적인, 우리가 이제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보면 전라남도의 막 사투리가, 구수한 사투리가 나오죠. 이제 이런 거 지방색이죠. 로컬 컬러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니고요. 소리 언어에 대해서 문자 언어가 독자적 기능 가지고 관계없는 거. 문자 언어는 아까 했죠. 소리로 하는 데야만 의사소통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소리로 하는 데지 않아도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틀렸고,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입장과 한글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러니까 한글이니까 한자가 그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방해된다.
한자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이 허비된다. 한자를 쓰는 버릇 때문에 우리말이 위축된다. 한자를 섞어 쓰는 것은 기계화에 불편하다. 이건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한글 전용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4번에 한자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만해 한용운의 글 쭉 나왔죠.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입니다. 이거는 한용운이 이제 쓴 게 어디에 썼어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그 여러분 교재로 63쪽이라고 써놓으세요. 63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용운 옳지 않은 거 의열단 이건 뭐예요? 신채호라고 써놓으세요. 3번 신채호.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파기할 거 민중적 폭력 이것은 그 나와 있지 않죠. 그 경제 약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노예적 문화사상 이족 통치 이족 통치라는 것은 이제 다른 민족이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족 통치 이런 것들을 이제 파기합니다. 이거는 94쪽이라고 써놓으시고요. 94쪽에 보면 이제 파기하려고 하는 거 제1은 이족 통치를 파기한다. 제2는 특권 계급을 파기한다. 제3은 경제 약탈 제도를 파기하고 제4는 사회적 불평균을 파기하고 제5는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기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광수 옳은 거 보면 최남선과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광수와 최남선을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 두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1910년대 때 2인 문단 시대라고. 그래서 이광수와 최남선이 활용을 했습니다. 일제의 창씨 개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죠. 1919년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기초하는 것은 이광수가 아니라 이제 한용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20살 된 버색엔 서정주라고 써요. 서정주가 쓴 글이고요. 동포의 고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군은 조선의 젊은 청년을 가리킨다. 이광수의 친일 행적이 나타나죠. 호명하는 군은 조선의 젊은 청년을 가리킨다. 그다음에 이 글에서 나타나는 그 동포는 일본인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 춘하는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하여 피식민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포의 고함이라는 작품이 어디에 썼습니까? 이 친일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97쪽에 나오는 거예요. 97쪽 페이지. 97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군에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군에게 이야기에서 이 군이 조선의 젊은 그 청년을 그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것은 이제 뭐 조선의 젊은 청년이라기보다도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상대방 이런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조선으로 보면 또 일본인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을 갖고 있죠. 자, 지조론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이 지조론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변절이란 무엇인가? 변절이란 무엇인가?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절개를 바꾸는 것.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람이 철들어서 세워놓고 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라고 나왔죠. 그런 것이 이제 변절이라는 겁니다. 변절.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는 거죠. 자기가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변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조는 119쪽이라고 써놓으세요. 페이지 119쪽입니다. 페이지 119쪽이라고 써놓으시고 이게 이제 그 변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배고픈 것도 참고 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변절란 무엇인가가 어디 나오냐면 122쪽에 나오네. 122쪽. 122쪽을 보세요. 122쪽에 세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쭉 밑줄 치세요. 변절란 무엇인가부터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자, 그리고 이제 변절이란 무엇인가 변절 가로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변절 가로. 자, 그래서 이것은 122쪽에 나오는 거. 조주는 옳지 않은 건데
1957년 3번 발간한 역사 앞에서는 청록집의 전통지향적인 시세계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 조지훈은 이제 그 뒤에 조지훈에 대한 그 생애가 나와 있죠. 조지훈의 그런 이제 앞에 글 말고 생애. 자, 여러분 교재 125쪽에서 126이라고 써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국 문필가협회와 청년문학가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 이거는 125쪽의 밑에서 둘째 줄에 나와요. 전국 문필가협회 청년문학가협회에 가입했다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25 때 종군작가로도 활용했다. 이건 마지막 줄에 있죠? 125쪽에. 박목월, 박도진, 총록파도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앞에서는 청록집의 전통적인 세계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126쪽을 보시면 126쪽에 보세요. 거기 이제 1957년 발간한 역사 앞에서는 일대 시적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 종래의 시들어서 나타난 시세계에 달리 현실에 대응하는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죠. 126쪽에 지도론의 가나에서 6줄 올라가 보세요. 6줄 올라가면 나와요. 2줄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앞에서는 일대 시적 전환이 전통 지향적 시세계를 심화시킨 게 아니죠. 시적인 전환이라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함석권에 오른 거 3번에 월간지 CR의 소리에 발표한 글과 강연을 통해서 민중 계몽 맞죠? 함석권은 이제 어떤 민중 계몽을 상당히 이제 강조한 분이죠. CR의 소리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함석권 웅의 이야기 CR 사상이라고도 하고 CR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거기 그 164쪽에 보시면 밑에서 한 8째 줄 보세요. 1970년대 진보적 평론지 CR의 소리를 창간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3번에 가 맞죠. 자, 함석헌 야인이 아닌 거죠. 야인 소크라테스, 모세, 휘트먼 다 그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마르크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일종의 뭡니까? 그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쓴 분이에요. 자본론. 자본론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 휘트먼은 되게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시를 쓴 사람이에요. 수염도 엄청나게 기르고 모세도 모세의 기적을 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도 이제 뭡니까 그 일종의 그 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인과 그 야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들사람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들사람월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54쪽 같은 데 쭉 나오는데 계급 싸움을 주장한다. 거기 그럴과 바탈 밑에 있죠. 카를 마르크스는 계급 싸움을 주장한다. 역사는 있는 놈 없는 놈 다스리는 놈 다스림 받는 놈이 대립되어 싸우는 동안에 변증법적.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요. 정반합이라고 그래요. 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반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합이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해겔이 이제 변증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소크라테스라든가 모세나 휘트먼은 이제 약간의 이제 뒤쪽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칼 마르크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본론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런 분이죠. 김수영의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 3번에 보면 김수영은 이 글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숨어있는 검열자가 대중의 검열자라고 말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들. 김수영은 165쪽을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165쪽. 165쪽에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검열자가 대중의 검열자라고 그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68쪽에 나오네. 168쪽. 을 보면 셋째 줄.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두려워야 할 숨어있는 검열자는 그가 말한 대중의 검열자라기보다는 획일주의가 강요하는 대제도의 유형 문화기관의 에이전트의 검열인 것이다. 에이전트의 검열이라고 써놨잖아요. 틀렸고. 수레바퀴 자국, 붕어, 옳지 않은 거. 이 글에서 필자는 모와 모국어를 동일한 개념이 아니죠. 다른 개념이에요. 모와 모. 모국어는 모어는 내가 태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모국어는 이제 내 나라의 말이죠. 내 나라의 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재미교포 2세들은 영어가 모국어잖아요. 영어가 일종의 그 모국어인데 또 어머니가 쓰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만약에 한국인이야. 그러면 다르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말과 그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쓰는 말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이 70번은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그랬죠. 이산이라고 하는 게 디아스포라라고 제가 수업을 할 때 170쪽이라고 써놓으세요. 170쪽. 페이지 170쪽이라고 써놓으시고 이 쿨리는 이제 중국인들이 그 고력이라고 해서 아주 힘들다는 뜻이에요. 고력이 이제 이거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쿨리라고 하는 거예요. 쿨리. 그런 내용으로 보면 2번 디아스포라가 되겠죠. 바이링규얼은 2개국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국적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18년도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